다음 주가 중요한 때죠. 다음 주가 중요합니다. 탄핵과 관련한 중요한 판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이 맞느냐 틀리느냐에 대한 우리 결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재명이라는 이 독보석 같은 사람에 대한 그 판결이 나옵니다. 2심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쯤 돼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는데,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다음 주 금요일까지 또 일주일 동안을 열심히 싸운다면 대통령, 죄 없는 대통령이 석방됐지만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할 것으로 믿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이 싸움은 반드시 이기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크게 이기지 않는다.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싸우면 간신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원리 원칙이 그렇습니다. 이 정의가 계속 지는 것 같아도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멋진 얘기 있어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성경 말씀인데, 이 참고 참았던 정의가 이제 실현될 날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계속 열심히 싸우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제가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미국의 CPEC이라는 큰 보수주의자들의 행동 회의가 있어요. 굉장히 큰 회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오셨습니다. 제가 가면서 그랬습니다. 내가 CPEC에 가서 그쪽에 온 사람 중에 내가 접촉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사람을 만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복귀를 도와달라고 구명운동을 벌이고 오겠다. 옛날 이준 열사처럼 그런 일을 하고 오겠다고 가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스티브 배넌이라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측근입니다. 그 측근에게 물었어요. 자, 내가 민경욱이라는 사람이고 KBS 9시 뉴스 앵커의 청와대 대변인의 국회의원 했던 사람인데 부정선거로 떨어져서 4년 전에 워싱턴에 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정선거 실태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했다. 백악관까지 들어가서 NSC 요원들에게 1시간 동안 내가 브리핑을 했다. 국무부 사람들에게도 1시간 동안 브리핑을 했다. 대통령 비서실 부실장을 만나서 저의 측근, 저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그 이야기를 했었다.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그러나 자기가 부정선거로 떨어진 다음에 지금은 부정선거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게 좀 불만이었어요. 세계에서 부정선거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여기 민경욱인데 자기가 안 잘한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박수를 쳐드려야죠. 근데 이제 그분이 다시 돌아오셔서 미국의 제도를 바꾸려고 하고 있다.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부정선거다. 부정선거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2시간 만에 철회를 했다. 그런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민주당이 쿠데타를 반대로 일으키는 것과 똑같죠. 법적인 쿠데타를 일으켜서 지금 대통령을 가둬놓고 대통령을 탄핵하게 하겠다고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 어려울 때 친구가 친구니까 미국이 우방으로서 중간에 있는 중립을 지키겠다는 그 원칙을 깨고 적극 개입해서 대통령을 도와야 한다. 스티브 배넌, 당신이 됐든지 대통령이 됐든지 미국인들이 됐든지 아니면 미국이 됐든지 우방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굉장히 우리가 평소에 쉽게 들을 수 없는, 평소에가 아니죠, 이렇게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CPEC의 전체 회장인 맷 슐랩이라는 회장이 있는데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사람이 손을 들고 내가 한마디 해도 되느냐, 하십시오 했더니, 내가 대통령이 구속되기 전에 탄핵 심판에 넘어가기 전에 한국을 방문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다.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일본에서 넘어가가지고, 그 사람은 이제 미국 사람이죠. 일본에 일이 있다가 일본에서 넘어와서 비밀리에 만났다.
만났는데 대통령이 얘기하시더라. 참 이상하다. 이 대통령 선거할 때 이 여론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큰 차이가 났었는데 선거 뚜껑을 까보니까 1% 안쪽에 박빙으로 간신히 내가 승리를 했다. 0.73으로 했죠. 그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매슐랩도 얘기한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런데 도대체 선거 제도를 누가 운영하길래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근데 대통령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대통령님 말씀을 해주세요. 이 대한민국의 선거 제도가 어떻게 잘못됐기 때문에 누가 뒤에서 그걸 주무르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래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물어봤대요. 누가 대한민국의 선거 제도를 운영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대통령이 얘기하셨답니다. 화웨이가 주무르고 있다. 화웨이가 주무른다는 건 뭐예요? 화웨이가 사람이 아니잖아요. 화웨이는 중국에 있는 이 IT 기업입니다. 전자통신하는 기업이에요. 전자통신 기업의 그 기계를 LG U+가 사와가지고 그걸 팔고 있습니다. 근데 전국에 국가기관에 10,000개 이상이 설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선거를 할 때도 선거 시스템 부정이 일어났는데 그 부정이 전자적으로 일어났다. 부정선거 얘기하면 야 지금이 언젠데 어느 때인데 부정선거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꼭 얘기해 주세요. 옛날하고는 달라. 부정선거가 옛날에는 막걸리 사주고 고무신 사주고 그러면서 표를 바꿔 먹었지만 지금은 그런 자기 표가 어떻게 날아갔는지 어떻게 거짓으로 지금 됐는지도 몰라요. 왜냐? 모르는 사이에 그냥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들이 모르는 그 전자통신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표를 훔쳐가는 그런 최첨단 디지털 범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중심에 화웨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자, 화웨이가 있다고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은 다음 주에 반드시 이 대통령 자리로 복귀합니다. 그런 제가 옛날부터 얘기를 했어요. 세상이 바뀌어졌습니다. 젊은이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다음에 한 사람 일부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잠깐 속일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거든요. 링컨 대통령의 말입니다. 부정선거라는 것은 어디서 짝짝꿍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범죄였기 때문에 이거를 몇 명이 그냥 쏙닥쏙닥 해가지고 숨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정선거의 진상은 다 알려져요. 그래서 대통령은 복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뭘까요? 복귀하신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복귀해서 뭘 고쳐야 돼요? 부정선거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부정선거는 좌나 우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민주주의의 주인인 건 아시죠? 민주주의가 뭐냐? 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주의, 이데올로기가 민주주의입니다. 그 앞에 자유가 붙어야죠.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우리가 대통령이에요. 근데 우리가 전부 다 대통령실에 올라갈 수 없으니까 한 사람만 뽑자. 그래서 전부 다 뽑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절차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선거예요, 선거. 선거를 속이는 것, 그건 저울을 속이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울을 속이는 걸 싫어하시고 올바른 추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추를 잘못하는 거, 우리가 한 표 던지면은 우리는 0.8표로 하고 쟤네들이 한 표를 던지면 그는 1.2표로 하고 그렇게 돼서 모아져서 잘못된 지도자가 뽑히게 된다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1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살아 돌아오는 것. 두 번째,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돌아와서 잘못된 부정선거를 고칠 수 있도록 우리가 뒤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죠? 구호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마지막 외치면 마지막 네 글자만 3번 해주세요. 예를 들면 규명하라 그러면 3번 규명하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부정선거를 규명하라.
우리는 불법적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친중 친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라. 우리는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한다. 네, 우리가 이렇게 힘 합쳐서 싸우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싸워야 희망이 생기고 승리합니다. 우리 함께 다 힘을 다해서 싸웁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